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7은 1세대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스포티하게, 그때가 아마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그때 부사장으로 처음 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였는데, 이번 세대에 나온 것은 약간 그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중후하고 우아한 것을 좀 느낌을 가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7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측면 디자인을 보자면은 이 차의 세그먼트에 맞게 중대형 세단의 모습을 하고 있죠. 웅장하고 길쭉하면서 어떤 무언가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자동차들이 캐빈룸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쪽이나 이쪽 이런 거를 좀 확장을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이 길이나 이 길이가 짧아지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데, 이 K7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을 잘 지키면서 이런 세단의 비율, 뒤, 앞에 이렇게 쭉 빠져주는 그런 시원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라인을 보자면은 일직선을 사용해가지고 벨트 라인을 쭉 이렇게 뻗어서 보다 더 자동차가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아주 길쭉한 그런 느낌을 선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로포션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전 세대에 처음 나왔던 K7은 약간 둥그스름하면서도 면도 볼록하면서 선도 이렇게 둥글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K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직선적인 면이 좀 가미가 됐죠. 그래서 어떤 느낌상의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은 약간 그 어떤 눈의 결정체나 보석 같은 거의 결정체, 그 원석의 결정체에서 볼 수 있는 팽팽하고 좀 직선적인 느낌, 약간 깎아지른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로 자동차의 면과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이 전면부에서 이제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은 이 데일라이트 부분이 되겠는데, 이 Z자 데일라이트가 굉장히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Z자의 형상도 마음에 들지만, 제가 이 데일라이트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Z자가 측면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 데일라이트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자동차를 이제 디자인할 때 이 헤드램프의 이 면과 그 다음에 이 그릴의 관계는 잘 생각을 해서 디자인하죠. 하지만 데일라이트는 엉뚱한 곳에다 박아둬가지고 이 그릴과의 어떤 관계가 약간 정립이 안 되는 차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K7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의 위치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멀리서 봤을 때, 낮에 이 차를 멀리서 봤을 때 이 외곽선, 헤드램프의 외곽선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차를 딱 봤을 때 이 데일라이트의 이 면이 마치 헤드램프의 모양인 것처럼 이제 착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그릴의 모양, 그릴의 형상에 딱 맞게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차들이 밑에가 있거나 위에가 있는데, 그릴의 중앙에 데일라이트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데일라이트를 만약에 제가 이 화면을 좀 어둡게 한번 맞춰놓고 볼 텐데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마치 차량의 램프가 어떤 얄쌍한 램프를 가진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 이 얄쌍한 램프를 가지고 이 그릴과의 이 연관성을 봤을 때 이 차량의 인상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차량들처럼 데일라이트의 위치를 좀 아무 곳에나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중앙에다가 위치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쓴 디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선들은 되게 미려하고 면도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정면에 이제 보시는 그 덩어리감이 다소 좀 묵직하게 볼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은 괜찮다고, 양감은 괜찮은데, 어떤 이 면 처리에 있어서 너무 매끈하게 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이제 박스형으로 이렇게 커다란 박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둔탁한 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어떤 모양을 좀 많이 냈으면서도 단순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자,
안개등은 언젠가부터 이제 기아가 잘 쓰고 있는 이제 4개의 렌즈 타입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안개등을 켰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의 디자인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자동차들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는 디자인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밑에는 따로 이렇게 립 부분에 이렇게 한 겹 더 이렇게 라인이 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면을 봤을 때 각이 많이 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각이라든지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각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아 마크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차량이랑 어울리는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디자인 혁신을 이 정도로 한 메이커라면은 이 엠블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레터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크긴 한데 이게 마치 그 약간 상용차 마크를 연상시키는 듯한 뭐 하기도 하고 어떤 도형을 가지고 한다거나 어떤 좀 고급스러운 문양을 가지고 한다거나 뭐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사이드의 캐릭터 라인 같은 부분은 이 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렇게 위로 내려오다가 밑으로 꺾어서 까만 선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꺾은 면을 그대로 꺾어가지고 윗부분에 이제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서 선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온폭 들어갔다가 좀 튀어나와서 이런 흰 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캐릭터 라인을 접어서 놨네요.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내 공간을 다소 욕심부려서 넓히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미려하게 쭉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디자인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C필러 같은 것도 루프에서 타고 내려와서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번 꺾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쭉 오면서 뒤로 좀 이렇게 빠져주는 디자인, 뒤로 이렇게 쭉 빠져주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인데 뭐 그런 균형감을 잘 맞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K7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제 바디를 좀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후면부에 와서도 번호판을 위로 할 것인가 밑으로 할 것인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밑으로 빼면서 이런 부분의 면을 좀 깨끗한 면들을 좀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실루엣에 맞게 뒷부분에도 좀 클린하게 깔끔한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면부의 Z자형 데일라이트가 굉장히 그 카랑카랑한 어떤 입자를 가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조명이었다고 한다면은 뒤에 있는 이제 테일램프의 미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Z자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약간 소프트한 면발광이 되는 그런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피아노 건반을 보는 듯한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네요. 요즘 자동차들은 이 벨트 라인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린하우스 유리 부분은 좀 좁아지고 이 부분이 넓어지는데 이것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빵빵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연결이 되면서 이 라인도 벨트 라인과 똑같이 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두께가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차량의 폭과 대비해서 요즘 차량들이 점점 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좀 지켜야 될 선을 좀 지키면서 디자인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있는데 독일의 BMW 같은 그런 메이커들을 보면은 과하게 이것을 좀 넓혀서 벨트 라인을 높이지 않고서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우리나라 메이커들도 약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맞췄을 때 어떤 여기서 온 두께감 슬림한 두께감을 가지면서 뒤로 쭉 빠지는 이런 느낌들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요즘 자동차에서 약간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 길이가 과하게 두꺼워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휑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와이드해 보이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게 높다면요. 자, 번호판의 범퍼 하단에 위치하는 자동차들은 여기 이제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를 이런 클린한 면에다가 갖다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엠블럼이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자동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어떤 깨끗한 스위치를 만드는 뭐 그런 자동차들도 있는데 K7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 부분에 가니쉬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니쉬 밑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교묘하게 잘 숨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이렇게 열쇠 구멍이 있어가지고 열쇠 구멍이 있는 차는 좀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는 걸로. 이것을 열고 닫는 그 스프링의 탄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동식으로 열리는 트렁크는 아닌데 수동식으로 여는 것인데요. 이 탄성이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해서 이것을 그냥 자동 그 버튼으로 버튼을 터치했을 때 이렇게 보통 끝까지 못 올라가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끝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리모컨 같은 것으로 열었을 때 괜찮겠네요. 끝까지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닫을 때 반대로 닫을 때 힘이 좀 든다는 거. 트렁크 공간은 지금 뭐 어두워서 좀 찍기가 힘든데 뭐 말씀드려서 못하겠습니까?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공간도 공간이지만은 뭐 이런 윗부분에 이런 마감재들이 없는 차들이 많은데 K7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급 라인이다 보니까 뭐 이 위쪽에도 이렇게 마감이 씌워져 있죠. 마감이 씌워져 있고 트렁크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도 플라스틱 커버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느낌은 굉장히 묵직하네요. 닫는 느낌도 굉장히 묵직하고 열리는 느낌도 묵직하거니와 이게 닫힐 때는 굉장히 중후하게 어떤 반동 없이 충격을 먹어주면서 닫히고 이 열었을 때 무게감 자체도 굉장히 문짝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것을 움직이는데 꽤 무겁네요. 묵직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 키의 모양인데 키가 좀 약간 다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것이 어떤 그냥 정사각형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주름들을 통해서 요쪽을 이렇게 주름을 잡아놓은 형상인데 글쎄요, 이것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버튼으로서 어떤 실용성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그냥 너무 정사각형이 아닌가. 요즘에 좀 볼록하게 한다거나 좀 슬림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고리 부분도 너무 좀 자물쇠처럼 생기지 않았나 하고 약간 키가 약간 좀 차량의 디자인이 좀 섬세하고 미려한 것에 비해서는 약간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것이 좀 수평적으로 우아하게 이렇게 뻗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배 모양, 그 요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인테리어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라인을 강조했죠. 이 윗단 상단에 면이 위치하게 되고 그 밑에를 깊숙하게 이렇게 파냈어요. 파냄으로써 어떤 굵직한 형태로 파낸 수평적인 라인이 생기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우드로 장식을 이렇게 또 한 번의 수평적인 라인을 줌으로써 두 개의 수평적인 라인이 쭉 뻗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포티하거나 젊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중후하고 좀 세련되면서 좀 안정감 있는 중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K7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형 차 시장 자체가 그 기업의 어떤 임원들의 법인용 차량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장의 생리를 반영한 디자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짝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시보드의 입체감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 밑에 이제 부분이 좀 깊숙하게 파여 있고 이렇게 각을 봤을 때 이런 각이 좀 누워 있고 볼록하게 이런 나온 느낌이라든가 이런 우드의 느낌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요트의 뭐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기판이 켜지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뭐 별다른 세레모니 없이 그냥 바늘이 좀 먼저 켜졌다가 이렇게 뭐 조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끌 때는 글자가 없어지고 바늘이 참 살짝 남았다가 기아 마크가 이렇게 엠블렘이 남았다가 꺼지네요. 기아 자동차의 이제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폰트의 서체, 숫자를 나타내는 이 서체가
이제 거의 뭐 모든 기아의 모든 차량들이 이거 통일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좀 장식이 안 들어간 그런 서체는 아니고 살짝 장식을 해서 만들고 있는 이런 서체인데 이 서체의 굵기가 이렇게 볼드하다거나 하진 않고 살짝 얇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바늘들의 어떤 굵기라든가 뭐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그 바늘보다는 살짝 얇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 지름 집경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뭐 하여튼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좀 특유의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정보 표시창은 뭐 별다른 특징이 없이 현대기아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비, 순간 연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 누적 정보. 한 칸씩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읽기도 편하고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연비나 시간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주행 정보, 그 다음에 속도계가 따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있게 되겠는데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에코, 컴포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역시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되겠고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런 컬러풀한 나무를 쓰게 되면은 무채색의 어떤 나무를 쓰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촌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우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어색해 보인다거나 촌스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쪽에도 소프트한 재질, 이쪽에 부드럽고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는 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겠죠. 우드가 리얼 우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프린트한 약간 도트 같은 게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게 뭐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조기 시스템이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그래픽이나 시인성이 깨끗하고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달리는 가운데서 확인하기 쉽고 시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에서 뭐 자주 사용하는 뭐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화면이 살짝 블러가 돼 보여가지고 좀 샤프해 보이지가 않고 약간 이것이 좀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가 되어 있게 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살짝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고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침을 좀 얇은 침들은 좀 사용을 안 하고 이 시침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분침까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섬세한 느낌도 가지면서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경우에 보통 테두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늘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넣기가 쉽지만은 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약간 이게 돌아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침에는 조명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침에는 조명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차도 역시 침에는 조명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빛을 이 침이 잘 흡수해서 반사시키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바늘침이 다른 차들보다 생각보다 더 잘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어떤 입체감 없이 그냥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세하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한 단에 돼 있고 살짝 이렇게 오목한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작동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특별히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소프트하게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게끔 되어져 있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K5나 뭐 여타 기아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죠. 공조기를 작동하는 부분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작동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주 만지는 것들을 위에 아마 위치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위쪽은 굉장히 묵직한 저항감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겠고, 이 밑쪽에 상대적으로 볼륨을 조정하는 부분은 가볍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네요.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들이 요즘 굉장히 조그만하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게 화면을 확대해서 그렇지 제 엄지손가락이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딱 얹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하고 귀여운 버튼을 마련하고 있죠. 누르는 느낌도 부드럽게 누르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조작부 역시 그 기아 자동차에서 항상 쓰는 그 형식은 비슷한데 약간 좀 형태가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K5나 뭐 심지어 모닝에까지 들어가는 그 약간 볼록하면서 약간 볼륨감 있고 이렇게 슬림한 그 디자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K7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좀 살짝 다르네요. 어떤 버튼 같은 것이 좀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뭐 장식이 좀 들어가고, 그런 하위 자동차들보다는 약간 좀 중후한 면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심플하고 좀 버튼이 좀 넓어요. 그 하위 자동차들은 버튼이 좀 자그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간 넓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디자인보다는 그 하위급의 그 K5나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작감은 이 부분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약간 이거보다는 좀 플라스틱 중에서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버튼을 누르는 느낌은 이것도 거의 이 K7의 모든 버튼들이 약간 통일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누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들을 좀 통일해서 계승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이 가죽의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했고, 그런데 역시나 제가 살짝 아쉬운 것은 좀 입체적이기보다는 약간 평면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요즘 추구하는 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볼록하고, 그 다음에 이 볼록하게 쏙 들어간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가죽도 살짝 이렇게 불룩하게 면을 받아주는 그런 디자인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만 해도 아마 그것이 좀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약간 평면적이어서 살짝 아쉽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커버 부분도 좀 약간 평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원으로 하더라도 좀 약간 툭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형태를 따가지고 좀 쑥 집어넣고 그 안에 이제 엠블럼을 위치시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약간 좀 입체적으로 보였을 텐데, 이것이 약간 취향이 아무래도 좀 점잖은 취향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만지는 느낌 같은 것은 뭐 감성적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와이퍼 레버를 봤을 때 이 조작하는 느낌이 좀 다소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급할 때, 갑자기 내렸을 때 이 두 단계가 갑자기 뚜둑하고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뭔가 좀 이게 좀 아마 익숙해진 사람들 운전자한테는 좀 편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만졌을 때는 처음에 딱 내리자마자 두 단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타닥 이렇게 이게 한 단계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느낌들은 좀 명확한 작동감을 좀 가지도록 디자인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트리플 턴 시그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밀면은 3번 깜빡거리고, 아예 턱 제끼면은 이제 깜빡이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간 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좀 길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 살짝만 손을 갖다 대도 그냥 트리플 턴 시그널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턱 제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 상향등을 조작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자동차들은 앞으로 턱 하면서 이제 제껴지면서 상향등을 켜게 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식 버튼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네요. 돌아오게 되고, 아마 끌 때는 다시 이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끄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턱 제껴지는 방식은 아니고 전자식 버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돌아오네요.
뭐 이런 센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전형적인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글씨의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계기판에 있는 글자들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의 가죽들,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뭐 이런 재질이라든가 누르는 버튼의 느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딸깍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없고 부드럽게 그냥 움푹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움직이는 움직임도 작을 뿐더러 이것이 약간 거의 누르는 저항감이라든지 딸깍 걸리는 느낌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누르는 느낌 저항감 같은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짤깍짤깍 하는 느낌이 나네요. 전체적으로 이 윗부분에는 이제 피아노 블랙 마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광의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면서 이런 컵홀더에 있는 커버들을 좀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밀어서 뭐 무선 충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포트들이 있는 그 공간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찍하게 편안한 그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도록 되어 있죠. 열리는 뭐 느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역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것을 근데 닫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씩 닫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기구 설계를 해가지고 좀 이거 하나를 닫으면 이쪽도 좀 같이 닫히도록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건 좀 어려우려나?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서 이쪽도 굉장히 뚜껑 자체가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글로브 박스의 형태인데, 이쪽에도 뭐 굉장히 마감 같은 것이 부드럽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닫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이 바깥쪽에 뭐 이렇게 부드러울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끝까지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고 있네요. 자, 리어뷰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기아에서 가장 뭐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그 공통적인 디자인을 이제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요즘 이제 세계적인 유행이 베젤리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테두리가 거의 없는, 거의 뭐 유림의 끝단이 딱 끝나도록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기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제 디자인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때까지. A필러와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지는 느낌이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을 전달해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그냥 평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K7이 이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긴 조명이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제가 좀 그런 거 살짝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계승을 해가지고 요번에도 이렇게 좀 더 미려한 디자인으로 좀 더 이렇게 얇게 뺀다거나 그렇게 들어갔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하네요. 악셀레이터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다가 여기서 한번 걸리고 더 풀로 밟으려면은 한번 꽉 밟았을 때 이렇게 꾹 들어가고, 요 정도는 걸리는 한 단계 걸쳐서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걸리죠. 걸리고 꽉 밟았을 때 한 단계 탁 소리 나면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떤 급발진 같은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은색 장식 같은 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트림들이 피아노 블랙의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뒷좌석 이제 송풍구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충전 포트 12V 일반 소켓하고 그 다음에 USB 충전하는 거,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뒷좌석의 공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널찍하고 역시나 그 중대형 세단에 걸맞게 굉장히 편안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팔걸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좀 오늘 찍는 환경이 좀 너무 이게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좀 생생하게 전달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약간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지금 이게 저녁 시간인데, 슬슬 이제 잠이 막 앉아있으니까 잠이 오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안락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여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블라인드가 이제 마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햇빛 같은 것을 좀 가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K7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